61쪽에 4-1? 4. 4-4? 네. 학교 문구 4-1. 다시 한 번요. 4번이면 4-1. 아, 둘 다? 이것도 둘 다 풀면 돼요? 네.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공책 한 권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 가격은 800원입니다.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 데 드는 왕복 교통비가 1,800원입니다. 그때 공책을 몇 권 이상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여긴 1,000원인데 저기는 800원이고 교통비가 1,800원이 든다고? 공책을 만약에 X권을 구매한다면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구매했을 때는 얼마의 돈이 드는 거지? 1000X. 네, 1000X만큼의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인 매장에 샀을 때는 공책값은 800X인데 거기다 플러스 1,800원까지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질문은 공책을 몇 권 이상 사야지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여기 있는 값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게 더 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값이 더 커야 되겠네요? 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항했더니 200X인가? 오른쪽은 1800? 그럼 X의 값은 9보다 커야 되겠네? 몇 권 이상을 사야 한다고 답해야 될까? 네, 10권 이상이라고 답해야 되겠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1번이라고 하셨죠?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는 한 사람에 6,000원이라고 하는데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의 입장료에 15%를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20명 미만의 단체에서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요? 인원수가 안 돼도 한 15명이나 16명이 가는데도 한 사람당 끊는 것보다 20명 단체권을 사가지고 그냥 16명이 들어가는 게 더 싸게 먹힐 때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인원수를 갖다 오라고 하는 건가 지금?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X명이라고 한다면 20명보다 작아 이 X명은 20명보다 작은 X명이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구매한다면 6,000X만큼의 돈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하지만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입장료의 1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X명이 20명보다 적게 왔지만 우리는 그냥 20명권으로 끊어주세요. 우리 20명 왔다고 해가지고 20명 거 그냥 끊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사람은 20명보다 작게 왔지만 20명이 내야 될 돈을 내는 모양이야. 원래 20명이 내야 될 돈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두 개 곱하면? 12,000원을 내야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12,000원, 20명이면 공 하나 더 달릴 테니까 12만 원인가요? 12만 원이라는 돈에 15%를 할인해 준다며. 그럼 15%가 할인된 금액이면 15%가 할인됐으니까 가격은 100분의 85만큼의 할인된 가격이겠네? 15%가 할인됐으니까. 이건 지금 20명이 왔다고 생각하고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매한 가격인 거지? 이해된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요구한 게 X가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게 더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게 더 싸다는 얘기고. 이게 싸니까 이렇게 풀라는 얘기 같은데? 이해됐나요? 6천을 약분하게 되면 20? 100분의 20은 5분의 1? 85를 5로 나누게 하면은 17인가? 17명보다 많은 사람이면은 20명 입장권 사는 게 더 유리한 거네? 그러면 그때 답은 몇 명 이상이라고 답해야 되지? 네, 18명 이상이라고 답해야 되겠다. 이해된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한유리는 없어? 1번. 1번이요. 그게 65쪽에 1번. 65쪽 1번보다 앞에 있나요? 없으면 65쪽 1번으로 갈게요.
65쪽의 1번은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3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식당에서 이 시간 동안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3시간의 여유 동안에 식당 가서 밥을 먹겠다고? 근데 식사를 하는데 40분이 걸리고 시속 2km로 걸으면 그때는 여기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구나. 시속이라고 했네. 시간당 가는 거리가 2km를 가는 거네. 그럼 지금 3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기차역에서 식당까지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를 x라고 해볼까? 네. 근데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하는 거지? 네. 그럼 가는데 x만큼의 거리를 갈 거고 오는데 또 x만큼의 거리를 올 거잖아. 근데 시속이 2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식당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큼 걸리는 거지? 시속은 2, 거리는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가? 2분의 X. 네. 속력분의 거리가 네.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2분의 x가 되는 것 같아.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는 40분 동안 밥을 먹어야 되잖아. 40분은 몇 시간이지? 그러네. 60분 중에 40분이니까 3분의 2시간이네. 근데 돌아올 때는 얼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 근데 그러네. 올 때도 똑같은 시간이 걸리겠네. 그게 전체 소요된 시간인데 여유는 딱 3시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고 기차를 타려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커야지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지? 3시간. 3시간이 커야 돼? 3시간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돼야 돼? 그리고 정확히 3시간에도 눈앞에서 문 닫히기 직전에 탈 수 있나 봐. 네.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1을 이항했더니 왼쪽은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니까 x. 3분의 1을 뺐더니 3분의 7인가? 네. 네. 그래서 3분의 7km 이내에 있는 식당을 가야지만 돼.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5. 65쪽에 3, 4, 5. 형과 동생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원까지 가는데 형은 분속 30m, 동생은 분속 20m로 걸었습니다. 이건 편견 아니야? 동생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오, 이거 편견인데 이거? 형과 동생이 공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의 차이값이 15분 미만인 게 이게 조건인가 봐.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하지? 형이 먼저 도착해? 그럼 형은 먼저 도착했는데 시간은 더 적게 걸렸겠네? 동생은 늦게 도착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겠네. 그런데 시간의 차이값이면 동생이 가는데 걸린 시간에서 형이 가는데 걸린 시간을 빼야지만 큰 값에서 작은 걸 빼서 그게 15분이 나오겠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집에서 공원까지는 얼만큼 떨어져 있나요? 그걸 x미터라고 할게요. 단위는 분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먼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동생이 x만큼을 가는데 소요된 시간은 몇 분 걸렸을까요? 이거 20은 단위가 20m를 간대. 분당 20m를 간대. 20분의 X. 그러네. 동생이 지금 x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는 20분의 x 속력분의 거리에 시간이 소요되네. 근데 형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근데 이거는 분속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 단위는 분이야 지금. 이해되나? 네. 한율이 이해된 거 맞아? 아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x는 단위가 미터거든? 그 다음이 20m per minute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기 위해서 시간당 움직인 거리의 값을 지금 표현했어. 이게 분모 20이 속력, x의 값은 거리거든?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0분의 x라고 하는 값인데 뒤에 있는 단위가 분자에는 미터, 분모에는 1, 분모의 미터, 또 분모의 값에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단위가 m 곱하기 1분의 m 곱하기 시간인가?
네. 그래서 지금 미터는 약분되고 단위가 시간이 되겠네. 그 시간이 분이라는 단위네. 이해됐을까? 네. 우리가 지금 분속이라고 됐으니까 속력분의 거리의 값은 분이 나와, 지금 단위가. 이거의 단위는 분입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시속이었을 때는 시간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거 두 개의 차이값이 15분이라고? 우리는 시간 단위로 풀 필요가 없지. 똑같은 게 아니라 15분보다 미만이면 15보다 작다는 얘기인가? 그럼 통분하려고 하는데 통분하지 말고 양변에 그냥 60배 하려고 하거든? 60 뺐더니 3x-2x 60 뺐더니 900인가요? 왼쪽은 x, 오른쪽은 900. 그러니까 답은 900m 미만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좀 덜 든 느낌인데? 그리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의 설탕물 500g에 물을 더 넣어서 농도의 값이 5% 이하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X만큼의 물을 넣으려고 하거든? 처음에는 8%의 설탕물이 있다며 8%의 설탕물에는 설탕이 얼만큼 들었고 설탕물은 지금 500이라며 설탕물 500 중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40g.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구했어 지금? 그치. 100 중에 8이 100 중에는 8g이 설탕이라고 하니까 500g이면 5배에서 40g 있겠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지. 물을 추가하게 되면은 설탕물의 양은 500 플러스 xg이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설탕의 양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물만 추가했으니까? 그때 농도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게 5%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농도의 값을 구하려면은 x만큼의 물이 추가돼서 설탕물은 500 플러스 x가 설탕물인데 근데 정현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 선생님 싫어해. 손으로 쓰면은 너의 집중이 분산돼. 그래서 선생님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머릿속에 넣는 작업에 방해가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듣기만 해야 돼. 아주 중요한 것만 필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덜 풀었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집에 가서 틀렸던 문제 다시 풀면 돼. 그걸 꼭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 네. 그럼 분모의 값은 설탕물의 양분의 설탕의 양으로 거기다 곱하기 정신 안 차리네. 우리 지금 농도 구하는데 네, 곱하기 100을 해야지 농도인 거지? 그 농도의 값이 5% 이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된 거 맞으세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40하고 5를 약분하면은 8인데 분모에 있는 500 플러스 x는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500 플러스 x를 양변에 곱할 생각입니다. 500 플러스 x를 곱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값은 300 이상인가요? 최소 300만큼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5번으로 왔습니다. 15%의 소금물 600g 있습니다. 7%의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농도의 값이 13%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대체 7%의 소금물은 몇 g을 섞어야 할까요? 최대 몇 g을 섞어야 할까요? 처음에는 15%의 농도였단 말이야. 100 중에 15만큼이 지금 소금이었을 건데 소금물량이 100이 아니라 600이네? 그럼 소금이 얼만큼 있는 거야? 100 중에는 15인데 네, 90g 있겠지? 6배 해야 되니까. 이해됐을까? 네. 15에 6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7%짜리 소금물을 섞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7% 소금물이 xg이 추가되는 것 같아. xg을 추가해가지고 그 x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은 얼만큼 있을까? 자, 앞에서 90을 구할 때는 90이라는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다고? 100분의 15라고 하는 농도한테 600을 곱했었나?
그럼 지금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X 100분의 7이라고 하는 녀석에 x를 곱하면 될까?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으니까 유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건 100분의 7x인가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섞은 다음에 섞은 녀석의 값이 13% 이상인 소금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지금 섞었을 때는 소금물의 양은 600 플러스 x인데 소금의 양은 90 더하기 100분의 7x야. 여기다 100을 곱한 게 농도지? 그게 13%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분모에 있는 600 플러스 x를 양변에 곱하려고 하거든? 100은 분자에 곱하려고 해. 100을 분자에 곱했더니 9000? 7x 600 플러스 x의 값을 오른쪽에 곱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13을 곱했더니 7800 다들 머릿속으로 산수 안 하네 지금? 된 거 맞아요? 네. 자, 오른쪽으로 지금 7x를 넘겨주면 오른쪽에 6x가 될 거고 7800을 이항해주면 1200이 되는 건가? 양변 6으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럼 x의 값은 2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200이 최대값입니다. 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빨리빨리 질문합시다. 16번보다 앞에는 저 8번 9번 8번,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8번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5배 한 거는 그 눈의 숫자에 3배의 6을 더한 것보다는 작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주사위 눈의 숫자를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알고 싶으니까 이 숫자를 x라고 할까? x라는 녀석의 5배를 한 녀석은 5x라는 녀석은 그 x라고 한 녀석의 3배 한 녀석의 6을 더한 것보다 이것보다 5x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3x를 이항해주면 2x가 6보다 작으니까 x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3보다 작은 주사위 눈은 1, 2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번으로 갔습니다. 한 번에 6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에 몸무게가 50, 70짜리인 두 사람이 승강기를 타고 한 개에 80kg짜리 상자를 운반하려고 합니다. 운반할 수 있는 상자의 최대 개수가 궁금합니다. 상자를 X개에 있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있는 건 600까지만 실을 수 있는데 사람이 일단 50인 사람 몸무게가 70인 사람이 있고 80인 상... 문제가 달라. 문제가 달라? 9번인가? 다음 시험부터 스캔하는 걸로 할게. 옛날 책이라서. 희준이가 다트를 9번 던졌더니 점수의 평균값은 19점이었습니다. 9번 던졌을 때 점수의 평균값이 19점? 근데 10번째 다트를 던져서 몇 점 이상을 얻어야지 10번째까지의 다트의 평균 점수는 19.5 이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9번 던졌을 때 점수 있잖아. 그럼 점수가 9개 있겠네. 그치? 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쓸 때 점수를 A1이라고 할게. 두 번째 쓸 때 점수는 A2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9번째 점수까지를 A9라고 할게. 9개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준 게 평균값이지? 그러네, 9로 나눠준 녀석의 값이 평균값이네. 근데 우리는 10번째 다트를 던졌을 때 이거 점수를 A10이라고 하고 A10을 구할 생각이거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A1부터 쭉 다 더해가지고 A9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A10까지 10개 점수를 더한 다음에 15로 나눠주는 이게 평균 점수인가? 그 평균 점수가 19.5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분자에 있는 값이 누구란 얘기야?
양변에 9배만 해주면 양변에 9배 했더니 71. 네, 9배 한 게 171이네요. 자, 이 녀석의 값이 지금 171인데 그러면 그게 여기는 네모인 것 같은데 네모는 171입니다. 그래서 양변 10배를 하게 되면 10배 했더니 분자에 있는 171 더하기 A10이라고 하는 녀석이 195가 되는 거니? 171만 이항해주면 되겠다. 그럼 10번째 획득한 점수는 이항했더니 24. 네. 그래서 10번째 점수는 24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1, 12. 문제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11번 문제 맞아요 이거? 슈퍼? 네. 슈퍼에서 과자하고 빵을 합쳐가지고 30개를 사려고 합니다. 과자의 개수와 빵의 개수를 몇 개 사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과자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가 질문이었어. 과자는 X라고 할게. 빵은 Y라고 하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X 더하기 Y의 값은 총 30개입니다. 그런데 과자 한 개 가격은 1,000원, 빵 한 개의 가격은 800원. 총 금액이 28,000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28,000보다 넘지 않는 거는 이하. 네, 넘지 않는다는 말은 넘지 않는 거는 이하를 얘기해. 네. 그래서 28,000원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1,000원짜리가 X개, 800원짜리가 Y개 있습니다. 그 가격이 합해서 28,000원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분을 좀 하려고요. 100으로 먼저 나누기 할까? 100으로 나누기 하면 18, 280인데 그걸 뭘로 나누기 할까? 2로만 나누기 할까? 10x니까 5x, 8y니까 4y, 280이니까 240이니까 140? 그런데 나는 지금 필요한 거는 과자 x의 값이 궁금한 거지? y는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y는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y 좀 없어져 줄래? 그럼 y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겠다. 이 값을 집어넣을 생각이거든? y한테 집어넣게 되면은 5x 4배 한 걸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120이 14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왼쪽에 5x 빼기 4x니까 x, 오른쪽은 20. x는 20 이하라서 최대 20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12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맞나요? 네. 증명사진을 뽑는데 드는 비용은 10,000원입니다. 근데 증명사진 뽑는데 10,000원의 돈이 드는데 8장을 뽑는데 10,000원인데 8장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사진에 대해서는 한 장당 500원씩을 추가하겠습니다. 증명사진 한 장당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되게끔 하려면 증명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되나요? 자, 증명사진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네? 그래서 처음에 8장보다 더 뽑는다는 것 같은데? 8장보다 더 뽑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답을 X라고 안 하고 답을 8 더하기 X라고 할게. 전체 8 더하기 X장의 사진을 찍을 건데 처음에 8장을 찍으면은 기본 10,000원이라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초과하는 X의 값은 장당 500원이 추가되는 건가? 500X라는 금액이 추가되겠네? 이게 총 들어간 돈이네? 총 들어간 돈인데 이거를 뭘로 나누게 하지 평균값이 되는 거야? 8 그러네. 개수가 8 플러스 X니까 8 플러스 X개로 나누게 하면 이게 평균값이네. 그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되는 X부터 일단 구할게. 그러면은 약분부터 할까? 공 2개 양변에 공 2개 지우고 풀게. 그럼 왼쪽은 100 더하기 5x인데 8 더하기 x를 곱할 생각이야. 100 더하기 5x인데 오른쪽에 8 더하기 x를 곱하면 5x가 넘어가면은 3x, 64가 넘어가면은 36? 그럼 x의 값은 12보다 큰 같아야 되겠네? 그런데 x가 10 이상이니까 8 플러스 x의 값은 그래 8장이 추가됐으니까 20 이상이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6번. 16번이요.
16번이 이 문제 맞아요? 달라? 삼각형. 삼각형. 맞아요? 네.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값이 x 플러스 2, x 플러스 7의 값이 세변의 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값이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한다면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몰랐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 이거. 혹시 알아?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 B, C라고 해볼게. 네.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 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삼각형이 되는 거지? A, B를 더했을 때 네, C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배우셨나요? 네. 그럼 하나만 추가하자.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차보다는 커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걸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설명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원래는 모든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C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 게 아니라 모든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C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B를 이항하게 되면 A-B의 값이 C가 더 커야 돼, 이것보다. 여기는 A를 이항하게 되면 B-A보다 C가 커야 되거든? 그런데 A-B는 음수야. 네. B-A는 양수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있고 2보다 크다가 있는데 두 개의 공통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와 2보다 크다의 공통되는 건 누구지? 공통되는 건 두 겹이 공통되는 것 같아. 이거 선생님 말한 거 이해 안 되니? 어려워?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걸요? 자, 자, 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니? 네. 0이라는 숫자는 2보다 크니? 아니요. 그럼 0이라는 숫자는 이 두 개의 공통되는 게 아니겠네. 근데 이거 0을 가지고 있잖아, 얘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공통되는 게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들의 집합,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들과 2보다 큰 숫자들 중에 겹치는 거는 3 겹칠 것 같아. 4 겹칠 것 같고. 하지만 2는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 1도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보다 큰 것들은 겹치는 거네. 그러면 C라고 하는 건 두 개 모두 만족한 건 2보다 큰 거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음수고 양수면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더 큰 녀석의 값인 B-A보다 크다라고 지금 쓴 거야. 네. 차이값은 큰 거에 작은 걸 빼앗는 게 차이값이거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세 개 모두 모든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가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 크다. 이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거든. 배운 적이 있지? 오른쪽은 배운 적이 있는 거지? 네. 왼쪽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지? 네. 네. 자, 그럼 적용해 볼게. 가장 긴 변이 누구야? C. 아니, 가장 긴 변이 누굴까? X 플러스 그럼 나머지 두 변의 합은 뭐야?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은 뭐야? 차이값은 큰 것 빼기 작은 거라고 했잖아. X 마이너스. 정신 차려볼까요, 다들? 마이너스 X. 차이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라니까? 나머지 두 변은 x 플러스 2하고 x가 나머지 두 변이잖아. 네. 그 두 개의 차이값. 큰 것 빼기 작은 거. 누가 더 큰데? 차이값은 2가 되는 거죠? 큰 x 플러스 2에서 x를 뺐으니까.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걸 풀어주면 x의 값은 누구보다 큰 거야? 7을 이항해주면은 2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큰 거지? 그 다음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x의 값이 어떻게 되지? 플러스 x를 만들려고 하면 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려고. 아, 2는 왼쪽으로 이항할게.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큰 거는 뭐가 공통되는 거야? 6은 공통되는 것 같고 7도 공통되는 것 같고 4는 공통되지 않고 3도 공통되지 않지. 네. 근데 둘 다 만족하는 녀석은 5보다 큰 녀석이 둘 다 만족하는 것 같아. 5보다 큰 숫자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5보다 큰 숫자들은 5보다 크다고 할 수 없거든. 두 개 모두 만족하는 건 5보다 크다야. 그래서 5보다 큰 것들은 될 수 있는데 5는 될 수가 없네. 네,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14, 10. 14, 15라고 들었습니다. 14번이 어떤 물건의 정가? 어떤 물건의 정가를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할 건데 정가에서 이 문제 맞아? 네. 네.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원가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나요? 원가를 궁금하니까 원가를 X라고 할까? 근데 물건 가격은 정가인데 그건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 그럼 얼마가 될까? 원가의 30% 이익을 붙인다면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 x 더하기 100분의 30x? 네. 이 말 이해될까? 원래 원가는 x고 원가의 30%의 이익이 붙었으니까 된 거 맞아? 네. 네. 얘는 정가인 거지.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해서 팔아? 그럼 그건 판매가인 거네? 직접 판매하는 가격은 이 가격에서 2,000원을 뺀 금액을 파는 거네? 된 거 맞아요? 근데 이 가격이 판매가가 팔아가지고 원가에서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판매가가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판매가가? 이건 판매가야. 이 판매가가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게끔 판매가가 책정돼야 되는 것 같아. 그 원가의 10% 이상 이익을 얻는 게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원가의 10%의 이익. 어, 자, 이렇게 하자. 지금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아까 이게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인 거 아니야? 네. 지금 이게 원가에다가 10% 이익을 덧붙인 거잖아. 네. 이게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붙인 거, 10% 이익을 붙인 거, 그것보다 이상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전개할 건데, 이거 x끼리 묶어서 빼는 게 혹시 가능할까? 쌤은 2,000원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거든? 그리고 왼쪽에 있는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30에서 이거 왼쪽으로 이항해가지고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을 이항해서 빼려고 하거든? 이거 지금 뺄 거잖아. 빼면은 뭐가 되는지 알아? 그러네.
1은 지워지고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을 뺐으니까 100분의 20이 되네. 요게 지금 5분의 1인가? 양변에 5배만 하면 되겠다. 그럼 5배만 하면은 10,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는 10,000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15번으로 갔습니다. N각형의 내각의 합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N각형의 내각의 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네.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정인 얘기해볼까? 그 180 하긴 맞습니다. n-2 곱하기 180이 내각의 합. 그런데 이 각이, 내각의 합이 1200도보다 작아요. 작습니다. 그럼 180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다. 180으로 나누기 하려고 하니까 n-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 하나 떼면 18분의 120인가? 그러면은 나누기가 되니 이거? 아 6으로 나누기 했더니 3분의 20인가? 나눠 떨어지질 않네? 그럼 2를 이항해주면 3분의 20. 그럼 3분의 26이라는 숫자는 7보다는 크고 8보다도 크고 9보다는 작나? 얘 8점 몇인가? 네, 8점. 8점 몇이니까 우리는 가장 큰 n값은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가장 큰 n값은 자연수인 값은 8이 제일 큰 값이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네. 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198번. 598? 네. 말이 많다. 그치? 네.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1인당 1,000원으로 일정하다는데? 아, 버스는 얼마만큼 멀리 가든지 간에 무조건 1,000원이라고? 근데 택시 요금은 이동 거리가 2km까지는 고정되는 금액 2,400원인데, 네. 그 다음부터 200씩 추가되면은 100원씩 돈을 더 받겠습니다. 4명이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동 거리는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버스가 더 유리한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더 유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세워볼까? 이동 거리가 2km가 2km인데 이건 단위가 200이네?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이동 거리는 2.2, 2.4, 2.6 이렇게 소점을 표현하니까 여기서 0.2가 200m인 것 같은데 네. 단위가 2km, 0.2km. 그럼 200m씩 x번 200m씩 x번 이동하려고 해. 그러면 x가 1이면 2.2, x가 2면 2.4, x가 3이면 2.6인 거지? 이게 전체 이동거리야? 그런데 버스를 탔을 때 얼마가 들어? 4명이서? 전체 이 거리를 이동할 때 딱 4,000원만 들어? 버스는 거리가 뭐가 되는지가 묻고 4,000원이라 1,000원씩. 하지만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비를 개인이 하나씩 한 명씩 내는 게 아니라 4명이서 그냥 정해진 택시비만 내면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지? 네. 4명이 택시를 탔을 때 기본 요금이 2km를 갔을 때는 2,400원? 네. 그런데 0.2씩 x번이 늘어날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 x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 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건 버스비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지. 네. 이거 푸세요. 됐어요? 그럼 2항 했더니 1600. 네. 그래서 x값 16보다 커야 되겠다.
됐어요? 어, 저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디가 이해 안 됐을까? 저 기본 요금에서 네, 택시식으로 갈 때, 여기 2400 더하기 100x? 네, 그거, 어, 2km를 갈 때 기본 요금은 2,400원 이해됐지 이거는. 네, 그런데 여기서 200씩 200만큼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이 추가되는 거지. 200m를 더 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 200m잖아. 0.2가. 네, 200m씩 x번 추가되면 요금도 100원씩 x번 추가되는 거지. 네, 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2항 했을 때 1600, 그 다음이 선생님 말을 잘못 읽었네.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유리한 걸 보라고 했구나. 택시가 더 유리하려면은 요금은 택시비가 더 싸야 되는 건가? 네, 그래서 2항 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 x의 값은 16보다 작은 건가? 네, 그럼 x가 16보다 작으면 그때 x의 값은 16을 대입해 볼까 여기다가? x가 16보다 작으면 0.2x는 양변에 0.1을 곱하려고 하거든? 16에다 0.1을 곱하면 뭐가 돼? 16에 0.1을 곱하면 3.2가 되나? 쌤이 양변에 0.2만 곱했어. 아, 0점, 된 거 맞아? 네, 근데 거기다 지금 2를 더하려고 해. 네, 2를 더했더니 5.2가 되는 거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었거든. 이동거리가 5.2km 미만이었을 때 그때가 더 유리합니다. 쌤이 처음에 이동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웠거든. 느낌이 안 좋은데요? 뭐가 이해 안 됐을까요? 옆에 네. 플러스 0.2x가 되게 가 추가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원래 택시 타는 거리가 아, 그렇구나. 2 더하기 0.2x를 이걸 구하니까 x의 범위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 문제가 요구한 이동거리의 범위를 구한 거지. 네. 이해됐을까요? 600번, 600번도요. 자, 600번으로 왔습니다. 네, 600번은 오른쪽에는 사각형이 가로가 16, 세로가 12인데 직사각형의 CD라고 하는 선분 위에 중점이 M점이 있습니다. 삼각형 APM은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인데 색칠된 삼각형 넓이가 80일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변 BC 위에 P점을 정하려고 합니다. B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정하면 되나요?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네? 네, 여기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길이는? 16 마이너스 x. 여기 길이는? 여기가 중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아, 6cm. 여기 길이는? 자, 이제 우리 색칠한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 12 곱하기 16이라는 넓이에서 나머지 세 군데 넓이의 값을 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할 생각이야. 네, 먼저 여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누구야? 여기 넓이는 누구죠? 48. 여기 넓이 구할 생각이거든? 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6 마이너스 x인가? 이 넓이가 80일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x의 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x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이너스 3x네? 12 곱하기 16이 누구지? 192?
꼭 손으로 써야 되나? 손으로 안 쓰면 계산을 못해요? 네, 아직 중학교 2학년이니까. 셀 포인트 셀 네, 그거는 머릿속에 입력하면 돼. 16 곱하기 11을 세면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2배 하면 32, 1배 하면 16 이걸 머릿속에다 쓰면 돼. 머릿속에서 이걸 저장하면 되잖아. 그걸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머리가 발달하거든? 근데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잘 할 수가 없어. 자꾸 도전하면은 잘 할 수 있어. 매우 빠른 시간에. 자, 그런데 190인데 190에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96을 빼야 되는 모양인데? 네. 그럼 192에서 96을 뺀 게 누구야? 192에서 96을 빼면 96인가? 네. 네. 그래서 3x를 이항해 줄 생각이고 왼쪽에 81을 넘겨주려고 하거든? 근데 96에서 81을 빼면 15. 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기 할까요? 그래서 x의 값은 5 이하입니다. 아, 5 이하? 나는 이상인 게 필요한데? 부등식 잘못된 모양인데? 아, 문제를 잘못 봤구나. 여기서 설명할 때 81 이하라고 있었는데. 그죠? 선생님이 이상이라고 해버렸네? 그래서 부등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x의 값은 5 이상이니까 답은 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네. 602번으로 갔습니다. 창의 문제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창의인 아이들만 풀라는 얘기인 것 같아. 우리는 창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되는 것 같아. 자, 어느 워터파크에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500명은 줄을 서 있대. 네.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대. 그럼 딴 거 타야지. 이걸 왜 기다리고 있어? 아, 입장권은 어차피 출구가, 입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 서야 되겠네?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쓸 건데 1분이 지나면 508명, 2분이 지나면 516명, 3분이 지나면 524명 이렇게 되겠네? 현재 발매 창구가 3개 있습니다. 그때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립니다. 현재. 그런데 15분 이내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하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모든 창구는 입장권을 발매하는 속도는 똑같고 한 사람당 한 장의 입장권을 구매합니다. 500명이 지금 줄 어떻게 서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500명의 사람이 그냥 한 줄로 서 있다는 얘기인지 500명의 사람이 여기도 창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500명, 여기도 500명, 여기도 500명이 줄 서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3개 창구가 있는데 5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산돼서 가는 건가? 1500명이 있다는 얘기야? 500명이 있다는 얘기야? 500. 아, 오른 두 번째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꼴 할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고 1분마다 8명이 추가되는데 현재 창구는 3개였고 500명이 모두 입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분이라는 얘기일까? 네. 이런 거 맞아? 네. 잘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줄을 서 있었다며. 현재 직전까지는 500명이 줄을 서 있었고 앞으로는 1분마다 8명의 사람이 줄을 선다고 하는 것 같아. 아, 언어적인 의미가 이해됐을까? 8분이 지나면 8명이 16명 때문에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500명이 줄을 서 있었다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500명이 서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분씩 지날 때마다 8명이 더 추가되는 것 같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거 맞겠죠? 네. 창구가 3개였는데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소요됐다고? 근데 발매 창구를 늘리겠다며. 그럼 우리는 이 한 창구당 1분에 몇 명을 처리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창구가 균등하게 처리한 다음에 1분에 몇 명씩을 처리하는 거지? 아니, 그 8명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고. 아니, 500명의 사람이, 현재까지는 500명의 사람이 있는데, 500명의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발매 창구가 3개였을 때는 줄 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렸다고 하는 것 같아.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하나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50분 동안 3개 창구에서는 50분 동안 500명을 처리하는 거니? 네. 이건 3개 창구 모두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분당 몇 명을 처리하는 거야? 10명? 그러네. 분당 10명을 처리하는 거네. 이거 3개 합쳐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당은 3분의 10명씩 균등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분당? 네. 3분의 10명씩 처리해서 다 합한 게 10명인가 봐. 1분에 처리하는 사람 숫자.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모든 창구는 3분의 10명씩 분당 처리하는데 창구를 늘리라네. 창구를 늘리라는 것 같은데 그 창구의 개수를 x개로 하려고 늘리는 창구의 개수를 기존에 3개가 있었고 전체 창구의 개수는 3개에서 x개의 창구를 더 늘린 것 같거든. 이게 전체 창구의 개수야.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몇 개의 창구가 더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3 더하기 x가 아니라 x가 답이야. 더 늘어난 건 x니까. 아무튼 창구의 총 개수는 3 플러스 x개 있어. 근데 한 개의 창구마다 3분의 10명씩 처리한다며. 그러면은 3x 플러스 3 더하기 x면은 여기다가 3분의 10만 곱하면 되나? 분당, 1분당 3 더하기 x개 창구에서 처리하는 인원수. 하나면 3분의 10명을 처리할 건데 3 더하기 x개가 이제 생겼으니까 3분의 10 곱하기 3 더하기 x만큼을 처리하겠네. 3분의 10명씩 처리할 건데 3개 있으니까 3을 곱해서 10명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제 3 더하기 x개가 있으니까 요만큼 인원을 분당 처리하는 것 같거든? 이해 됐어? 네. 자, 그런데 15분 이내에 몇 명의 사람이 줄을 서는 거지? 아, 이것도 어렵네.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 1분마다 8명이 추가되는 거잖아. 그럼 몇 명이 추가된 거야? 15분 이내에는 몇 명이 추가돼? 최대 120명이 추가되겠네? 1분에 8명씩 추가되니까? 그럼 1분에 사람 숫자는 추가된 사람 수는 1분에 8명씩 15분 동안 추가됐으니까 최대 120명이 지금 추가된 거거든? 120명보다 적은 인원수가 추가될 수도 있나? 이 내라고 설명했으니까 120보다 작을 수도 있겠다. 최대 120명이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을 15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이건 사람이 모인 사람 숫자고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분당 요만큼을 처리해? 그럼 120명을 처리하는데 요 속도로 처리했을 때 1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네. 그 말이 맞을까?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지? 이거는 분당 처리한 인원수야? 네. 이건 인원이야? 120을 3분의 10 곱하기 3 플러스 x로 나누게 하면 그게 사람 수를 부모 1 있다고 생각하고 분당 인원수로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네, 단위가.
그럼 인원 곱하기 1분의 인원 곱하기 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약분되면 그냥 분이 되겠네? 이게 120명의 사람을 이 속도로 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네. 그 시간이 15분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0하고 15를 약분하면은 8인가? 그리고 왼쪽에 8인데 분모값을 양변에 곱할 생각이다? 됐나요? 네. 양변에 3배 하겠습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그럼 2항 했더니 마이너스 뭔가 잘못됐다.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x는 양수해야 되는데 x의 값은 양수해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니 이러면 음수가 돼버리지. x는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럼 문제를 뭐 하나 잘못 읽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좀 꼼꼼하게 봐보자. 네. 이걸 잘못 읽었네. 여기서 읽을 때 500명을 처리하는 거는 3개 창구로 50분이 걸렸어. 예. 그런데 아마 500보다 더 많은 사람이 15분 이내에는 추가되는 사람은 8명씩 15분 동안 120명이 추가되는데 500한테 120을 더한 620명이 처음부터 15분 이내에 모든 사람이 입장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 3개 창구만 가지고는 500명이 들어갔을 때는 50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상태에서 15분 이내에는 8명씩 15분 이내에 많으면 120명까지 추가될 건데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 620명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몇 개 창구를 추가하게 되면은 15분 이내에 이 사람들 다 집어넣게 들여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 네. 이해됐을까? 그래서 글을 읽기에 따라 좀 다른 처리가 되네. 그래서 선생님 잘못한 거는 전체 인원수가 120명이 아니라 620명인 것 같아. 620명을 처리하는데 그때 소요된 시간이 15분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럼 어디 보자. 이게 10으로 나누기 하면은 620이니까 62가 되니? 네. 6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5 곱하기 3분의 1, 3 더하기 x? 네. 여기 있는 값은 이제 5가 되겠네요? 6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5 더하기 5x. 15를 이항했더니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15를 이항하면 47인가? 그럼 x의 값은 5분의 4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5분의 47이면 대충 몇이야? 너무 9를 좀 넘어? 6.1 그럼 몇 개의 창구를 추가해야 되겠어? 9점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0개의 창구를 추가해야 되겠다. 네. 좀 문제 어렵다 이거. 쌤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저도 읽는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는 수능은 문제에서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출제하는 편이야. 근데 이거는 문제 읽을 때 잘못 읽을 수 있는 까딱하면 잘못 읽을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럼 답이 10이 맞으려나? 확인 좀 해볼까? 틀렸다. 답이 4개라는데? 이거는
뭐지? 50명이 왜 나와? 50분 동안 1분 동안 발매하는 게 X장이라고 한다면 세계 창구에서 이만큼을 처리해요. 어? 아, 이거 의미가 완전 다른 의미였네. 선생님이 문제를 이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못 읽었나 봐. 제가 음, 음. 빨리요. 선생님도 아무튼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읽기에 따라서 다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생님 해설을 보니까 어떤 의도인지 이제 알겠거든? 다시 봐보자. 네.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이미 500명의 사람이 줄이 서 있었고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이 줄을 선다고 하는데 현재 세계 창구가 준비되어져 있고 현재라는 의미를 줄이 서 있던 상황이 현재까지라고 해석하지 말고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의 발매 창구가 있었을 때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대.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가 몇 명이 있는지 몰라. 현재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전체 사람들을 현재 상태에서 전체 사람들을 다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5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 구한 게 선생님 되게 잘 구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의 출제 취지는 이런 거야. 현재 500명이었어. 50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더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을 전제로 좀 출제한 거야. 이게 좀 그지 같은 상황이거든? 난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로 생각해.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자기가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선다고 해놓고서 이 사람은 50분 동안 처리하는 동안에 만약에 50분 동안 처리하게 되면은 500명 플러스 8 곱하기 50? 어, 1분마다 8명씩이 오기 때문에 전체 원래 500명이 있었고 50분 동안이면은 요만큼 인원이 올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 인원까지가 50분 이내에 처리가 된다는 것 같아. 50분 이내에 처리가 된다. 아씨, 어떻게 읽으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50분 이내에 처리되는 인원수거든? (50분) 이내에 처리가 되는 인원수인데 지금 쓴 녀석의 값이 1분에 처리되는 창구에서 한 개 창구당 1분에 처리하는 인원수, 통과시킨 인원수, 입장권을 발행하는 인원수 있잖아. 인원수를 누군지 모르겠거든? 창구는 3개 있지. 맞아요? 네. 그런데 그 1분에 처리하는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분당 X명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3개 창구가 작동하면서 각 창구가 X명식을 통과시킨 거지. 네. 그러면은 50분 동안에 여기다 곱하기 50까지 해야 되겠구나. 밑줄 친 거는 1분의 3개 창구에서 통과한 인원수. 그럼 50분 동안 통과한 인원수는 50을 곱해야 50분 동안 통과한 인원수겠지. 네. 그럼 전체 인원수는 똑같아야 되겠네. 된 거 맞아요? 네. 전체 50분 동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인원수, 50분 동안 처리되는 사람의 인원수. 그럼 한 개 창구에서 1분에 처리되는 사람의 숫자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900? 네. 900을 50으로 나누게 하면은 90? 900을 50으로 나누게 하면 18인가? 아, 오른쪽에 3x인 것 같아.
네. 그럼 한 개 창구에 처리하는 인원수는 1분의 한 개 창구에 처리하는 사람 숫자는 6명씩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분당 6명씩 처리할 수 있는데 창구를 몇 개 늘려야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창구를 Y개라고 하고 답을 Y라고 할게. 그러면 15분 이내에 모든 사람들의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개 발행 창구가 더 있어야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15분 이내? 처음에 인원수 500명 있잖아. 이번엔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은 몇 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은 620명인 거야? 900명인 거야? 이게 애매하지 또. 아이씨, 이거 선생님 잘못이 아니야. 문제를 출제한 놈이 말을 애매하게 해놨어. 구분하지 않고. 그럼 두 가지를 다 해보자.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이 900명, 줄을 선 모든 사람? 15분 이내에? 620명이라고 해볼까? 15분 동안에 8명씩 120명이 추가됐다고 한다면 620명이라고 한다면 15분 이내에 한 개 창구마다 6명을 처리한다며? 전체 창구는 3 더하기 Y개가 전체 창구인 거지. 그러면 전체 창구에 처리된 인원수는 6 곱하기 3 더하기 Y인가? 한 개의 창구에서 분당 처리한 인원수 전체 창구의 개수. 그러면 전체 창구에서 분당 6명에서 처리하니까 이게 전체 창구에서 처리한 인원수거든? 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으로 이걸 나누기 한 게 15분 이내인 건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그냥 띄어쓰기로 읽어가지고 15분 이내에 아까까지 50분 동안 처리했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50분 동안 처리했던 줄 섰던 모든 사람은 900명? 9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도 한번 해볼게. 나는 여기 있는 말의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620명. 620명이면 2로 나누기 할까? 그럼 310? 3? 그럼 310이라고 한 녀석과 오른쪽에 15 곱하기 3 곱하기 3 플러스 y? 5로 약분하려고. 5로 약분했더니 약분이 안 되지. 내가 5로 약분하니까 3이 남나? 그럼 9를 곱해야 되니까 27? 네. 9y라고 써야 되지. 2항에 중 27을 뺐더니 그럼 9로 나누게 해주면은 9분의 35보다 큰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의 근사값이 3점 몇인가? 그럼 y의 값은 새로 더 추가하는 참고수는 4개였을 때고 이걸로도 풀어볼게. 900의 값을 6으로 나누게 하면 맞아요? 150인가? 그러면 3 플러스 y를 곱할 건데 15하고 150도 약분하자. 이제 3 플러스 y를 곱할까? 그러면 10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y의 값은 7 이상이겠네.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그 답은 4라고 하거든? 너무 애매하다. 이 문제는 문제를 만든 놈은 지가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 좋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그다음에 107, 607번. 606번 606번부터 해주세요. 606번은 표가 하나 주어져 있고 식품 AB라고 하는 식품에 대해서 100g당의 열량을 표현했습니다. 100g 속의 A식품은 열량이 120kcal, B식품은 100g 속에 320kcal가 들어있습니다. 열량이 들어있고요. 근데 AB를 합쳐가지고 200g을 섭취하고 싶습니다. 200g을 섭취해가지고 열량이 3600 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 애매하네. 이건 100g당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100g씩 섭취하는 건가? A하고 B는? 100g 속에는 열량이 저렇게 되는데 A식품은 30g만 먹어도 되나? 아니면 100g, 200g, 300g 이렇게 먹어야 되나? A식품을? 이때는 쌤 생각에는 이 값을 A식품을 1g을 섭취할 때는 100으로 나누게 해가지고 1.2kcal. 그 다음 이거 1g 속에는 100으로 나누기 해서 1점 이걸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0g 단위로 A식품과 B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그냥 1g 단위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해볼게. 네. 자, 그러면은 A식품을 Xg, B식품을 Yg을 섭취한다면 전체 섭취하는 건 200을 섭취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의 값이 200인가? 합쳐서 200g 섭취하라고? 네. 그때 열량의 값이 36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열량의 식을 구하려고 하거든? Xg 속의 열량은 얼만큼 있지? 1.2, 네, 1.2x만큼 있나? 근데 Yg 속에는 열량이 얼만큼 있어? 1.2y 그게 360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B라고 하는 식품의 양은 최소 섭취량이 몇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네모가 최소 섭취량인 것 같아. Y가 누구보다 크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Y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으니까 X의 값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거든. X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Y 곱하기 1.2, 3.2Y 마이너스 1.2Y 플러스 3.2Y를 산수하면 누구인가요? 네, 3.2에서 1.1을 뺐습니다. 200한테 1.1을 곱했습니다. 200 곱하기 1.2 100을 곱하면 120 두 배를 해주면 240 그래서 24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항을 해주면은 2y의 값은 120 이상이고 따라서 y의 값은 60 이상이네. 요게 답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07번 어느 가게의 주인이 머그잔 300개를 구입했습니다. 기념품 만드나 보다. 운반 중에 50개가 깨졌습니다. 50개가 깨졌을 때 머그잔을 나머지는 250개의 머그잔이 남았나? 네. 그 머그잔들을 모두 팔아가지고 250개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300개를 샀던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한 개의 머그잔을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팔아먹어야 되나요? 300개를 얼마에 샀다라고 그런 말 없네? 머그잔 하나의 가격이 A1이라고 할게.
한 개를 사는데 A1이 들었어. 그럼 300개를 사는데 얼마를 쓴 거야? 그럼 총도에서 300A라는 돈을 지불한 거지? 이게 전체 구입 가격인 거네. 전체 구입 가격인데 깨트렸다고? 네. 깨트려서 이제 250개가 있다고? 깨트려서 250개가 있는데 250개를 팔 거잖아. 네. 이거는 구입 원가, 이거는 판매가인 것 같은데 250개를 어떻게 팔아먹지? 마진을 남겨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A에 팔면 안 되겠다. A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한 개의 가격을? 네. 문제는 한 개당 가격을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쌤이 원래 한 개의 가격은 A였지. 네. 거기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쓰려고 하거든? 한 개당 X%의 이익이 붙는다고 한다면 A한테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10%, 20%, 30% 이익 생길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됐을까? 네. 이게 지금 판매가인 것 같아. 지금 X% 이익을 붙였고 답은 X가 답이야. 이게 팔아먹는 판매가, 이게 구입 가격. 그런데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라고? 이거 전체 구입 가격이잖아. 이거의 10%가 얼마야? 그럼 이거 10%는 30A네.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익은 30A 이상이어야 되겠다. 이해된 거 맞아? 네. 그럼 이익은 판매가에서 뺀 거 아니야? 이게 판매가라며. 네. 판매가에서 구입했던 원래 소요됐던 비용을 제거하고 나면 이익일 건데 그 이익이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이 남겼으면 좋겠다고? 자, 그럼 A는 약분 되겠다. A는 다 약분이 될 거고 공도 약분할까? 그럼 25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이건 30? 네. 3? 네. 그러면 30으로 나누겠더니 아니 30을 이항했더니 33? 네. 25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가 33 이상? 예. 근데 왼쪽에 녀석의 값은 25 더하기 4분의 1x 25를 이항했더니 8 4를 곱했더니 32 이상이라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609번으로 갔습니다. 609번은 용량이 180짜리인 시간이 오고됐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만 좀 메꿔줄까? 근데 우리가 저 책 있잖아, RPM이. 근데 오늘은 숙제를 좀 안 내볼까 싶어. 네. 부족했던 것들 좀 메꿔봅시다. 네. 네, 잘 가세요.